라임 사태와 관련해 강기정 전 수석이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 보도에서 이 검찰, 언론, 그리고 국힘의 의도적인 합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요. 관련해 몇 가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짚어왔던 이 윤석열 검찰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 라임 사태와 관련되어 이 강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언론의 모습에서 검찰이 해왔던 여론전과 매우 비슷한 정황이 있어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이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SBS는 이런 워딩의 보도를 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와 재계 인사 20여 명의 이름과 직책도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런 보도를 했죠. SBS는 지난 8일 이낙연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 억지 의혹과 여기에 옵티머스 사태까지 연결시켜 보려고 시도했던 것에 이어서 최근 강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5천만 원의 뇌물이 스타모빌리티 이강세 대표를 통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법정 진술과 출처도 알 수 없는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 뒤흔들기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옵티머스 사태, 이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현재로서는요, 실명이 거론된 인사가 2명이죠. 한 명은 문건에 이름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해서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거론이 되었고, 또 한 명은 김봉현의 법정 증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도된 강기정 전 수석입니다. 조선일보와 SBS를 정상적인 언론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더 이상 많이 없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은 여론 공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죠. 이들은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문건을 들고 와서는 어떠한 정황과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혹이 아닌 범죄가 이미 일어난 사실이냐 공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진 라임 자산 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그는 이강세 대표가 강기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해서 돈을 줬다. 따라서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이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즉, 전달된 것이 확실하지 않고 그랬을 거야 아마 라는 식의 진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김봉현 회장의 이 법정 진술이 있기 전에 이강세 대표가 자신은 김봉현 그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강기정 전 수석에게도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의 보도는 어떤가요? 이강세 대표의 발언은 쏙 들어가고요. 김봉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네줬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의 보도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술과 언론 보도, 여러분들은 매치가 되시나요? 보도된 제목들만 본다면요, 누가 봐도 김봉현 회장에게서 강기정 전 수석은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분들이 보면 이미 강기정 전 수석은 범죄자인 거예요. 그래서 강기정 전 수석은 이걸 즉시 사기다, 날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이것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일 김봉현에 대해서는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이강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죠.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다시 최초로 돌아가서 이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과 언론의 움직임이 어떻게 수상하다고 이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검찰청장은 김봉현 회장의 법정 증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 뒤에나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김봉현이 검찰의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라는 식의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죠. 참고로 이 사건을 맡았던 것은 지난 7월 사의를 표하고 검찰을 떠난 윤석열 측근 송상면 전 남부지검장이 이것을 맡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윤석열이 검찰 조직 내에서 팽을 당하고 있다, 보고 절차가 무너져 내렸다, 이런 워딩의 제목을 내놓는데요.
윤석열이 요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이게.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본인이 진실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명분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외적으로는 윤석열이 이 검찰 내에서 소외받고 있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검찰 관계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실제로 보고도 잘 받고 있고 지시도 잘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실수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보고받지 못한다라는 내용 깜빡 속을 수도 있는 그럴싸해 보였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렇게 들통이 났던 수법을 다시금 들고 와서 청와대 고위인사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진술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시 명분을 지금 만들었죠. 시청자분들은 윤석열 그가 정말 보고받지 못했고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는 김봉현이 강전수석에게 들어가는 뇌물을 이강세 대표에게 건넸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진술이 빠져 있는데 법정 진술에서 갑자기 김봉현의 입에서 이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SBS에서는 확실한 출처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문건을 거론하면서 강기정 전 수석이 이랬다 하더라.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럴 것으로 보인다라는 식의 그러한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먼저 이런 문제를 제기한 조선일보와 SBS는 이 정보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명확한 출처를 공개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언론이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그런 문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들이 소위 검찰발 뉴스를 꺼내들 때마다 계속해 보여왔던 모습과 매우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없다. 마치 한명숙 전 총리 때와 비슷한 유형이죠. 검찰 특수부가 여론화를 시킬 때 쓰던 방식과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찝찝한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이러한 찝찝한 느낌 저만 느끼나요? 검찰과 언론 그리고 국힘의 이 여론몰이 합작은 날이 가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총선에서의 국민들의 심판 이후에 계속해 추락하고 있는 국힘의 지지율과 이 검찰과 언론의 신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총선 이후에도 윤미향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심지어 월북 공무원 이슈까지도 해서 터무니없는 주제를 가지고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을 통해서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쭉쭉 떨어지고 있음에도 억지스러운 공격을 이어가는 것은 지지율 상승이나 재집권 그리고 공정이라는 대외적인 명분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검찰의 경우에는 윤석열과 그 일가 그리고 한동훈 사건, 그리고 국힘은 주호영과 나경원 그리고 박덕흠, 조수진, 그 외에도 수많은 전현직 의원들과 관련된 사건, 이러한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억지 생떼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애간장이 타기는 참 많이 타나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와 후원은 진실을 찾는 시민 언론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